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27살에 순자산 10억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작년에 결혼해서 남편이랑 둘이 같이 모은 돈이에요. 순자산 10억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것 중에 특별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남들이 모르는 투자법을 쓴 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10억을 모으면서 어떤 걸 했는지 얘기해 볼 텐데요. 여러분도 방법만 알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최소 월급의 70% 모으기. 제가 돈을 모으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내 집 마련이었어요. 제가 취업했던 2021년쯤에는 관심 있게 보던 수도권 집값이 정말 빠르게 오르고 있었거든요. 막 월급을 받기 시작한 입장에서 그 집값을 보고 있으니까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남는 돈만 모아서는 집 사기 진짜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절약이랑 적금에 집중했어요. 월급의 최소 70%는 모았고 많을 때는 한 달에 90% 가까이 저축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 집에서 살았기 때문인데요. 주거비가 거의 안 들었고 생활비도 많이 줄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같은 돈을 모으더라도 조금이라도 혜택이 큰 적금을 찾아봤어요. 청년희망 적금이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처럼 당시 제 조건에 맞는 청년 지원 상품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두 번째, 하고 싶은 건 하되 돈을 덜 쓰고 할 방법 찾기.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던 건 아니에요. 저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카페도 가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돈을 많이 모으려다 보니 이런 데 계속 돈 쓰는 게 부담되긴 했어요. 그때 정말 많이 썼던 게 블로그 체험단이에요. 지금 남편인 당시 남자친구랑 체험단으로 식당도 가고 카페도 가면서 데이트 비용을 정말 많이 줄였어요. 한때는 둘이 한 달 데이트 비용이 10만 원 정도밖에 안 든 적도 있어요. 저는 이때부터 하고 싶은 게 생길 때마다 내 돈을 조금만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취미 부자라 베이킹이나 만들기, 재테크 강의 이런 걸 다 좋아했는데 제 돈을 다 주고 배우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지역 청년센터를 활용해서 무료나 소액으로 배우면서 취미를 즐겼습니다. 세 번째, 작은 돈으로 주식 투자 경험 쌓기. 처음에는 투자 경험이 거의 없으니까 공모주 청약으로 치킨값 정도 벌어보는 걸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연금저축이랑 퇴직연금을 만들고 나서는 S&P 500, 나스닥 100 같은 ETF를 모으기 시작했고요. 중간에 계좌가 크게 마이너스였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락장을 버티는 시간도 겪어봤어요. 그래도 당장 써야 하는 돈으로 투자한 게 아니어서 그대로 조금씩 계속 모으니까 다시 플러스 40%, 50%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돈을 모으면서 재테크책도 계속 읽고 경제 기사나 시황도 챙겨보기 시작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ETF 말고 개별 기업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미국 개별주도 조금씩 사기 시작했는데 주로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실제로 자산이 늘어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돈이 없을 때부터 부동산 공부하기. 첫 1억을 만들었을 땐 저한텐 엄청 큰 돈이니까 진짜 뿌듯했어요. 근데 막상 사고 싶은 집을 보니까 1억으로는 택도 없겠더라고요. 진짜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없는 걸까? 궁금해서 그때부터 청약이랑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은 어떤지, 주변에 뭐가 있는지, 개발 계획은 있는지, 왜 이 동네랑 저 동네는 가격 차이가 나는지 관심 있는 지역을 직접 다녀보고 임장한 내용은 노션에 기록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입지 기준으로 청약도 꾸준히 넣었고요. 그러다가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던 시기가 왔는데 마침 청약 경쟁률도 낮아져서 20대 미혼인 저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었어요. 당시에는 주변에서 가격이 비싼 거 아니냐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지만 그동안 계속 임장을 다니면서 가격이랑 입지를 비교해 왔기 때문에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저희 기준에서 장기적으로 감당해 볼 만한 선택이라고 판단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 뒤로 수도권 아파트 값이 폭등하면서 저희가 순자산 10억을 달성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결혼 전부터 남편이랑 자산 합치기. 저희는 결혼하기 1년 전부터 집도 합치고 자산도 합쳐서 같이 관리했어요. 당연히 가계부도 같이 썼고요. 매달 수입이 얼마인지, 이번 달에 얼마를 썼는지, 저축은 얼마나 했는지, 주식이나 다른 투자 자산은 얼마인지 같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이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막연하게 우리 열심히 모으자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왔는지, 얼마를 쓰고 있는지,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앞으로 얼마를 더 모아야 하는지 훨씬 잘 보였거든요. 그리고 일찍 합치니까 돈이 오히려 잘 모였고 굴리는 금액이 커지니까 분산 투자하기도 쉬워졌습니다. 이렇게 10억을 만들기 위해 제가 해왔던 것들을 쭉 얘기해봤는데요. 근데 저는 이게 100%제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님 집에서 살 수 있었던 것도, 제가 투자한 시기에 미국 주식이 많이 오른 것도, 계속 넣던 청약에 당첨된 것도, 그 이후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오른 것도 제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운이 진짜 많이 따라줬다고 생각해요. 자산이 불어나는 건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운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운이 언제 올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그 운을 잡을 준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전부터 돈을 모으고 조금씩 투자해보고 관심 있는 분야를 계속 공부하고 있었어요. 노력한다고 무조건 좋은 기회가 온다는 말은 못하지만 계속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이거 한번 잡아볼 만한데? 하고 알아볼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아마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모으고 작게라도 투자해보고 관심 있는 분야를 계속 공부하면서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둘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10억까지 오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남았습니다. 혹시 돈 모으는데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